2025년 5월 3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8,000달러 가까이 육박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1%대 중반에 준수한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날 포함해서 이제 9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9영업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은 200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상당히 좀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한 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기업마다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어제 3.74% 떨어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 을 하기 때문에 미국 관세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날 이렇게 3% 넘게 떨어진 것도 실적 발표 때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애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당히 이제 방어를 하려고 애플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9억 달러 정도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주가에 마이너스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과정에서 관세 전쟁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이런 어떤 관세 영향 나누기 작업, 어떤 기업은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기업은 거기에 비해서 좀 준수하고, 이런 작업이 세부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에 얕은 디커플링이 또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전체적인 상승률 자체가 나스닥 쪽이 2배 정도 높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너무 양호하게 나온 탓인지 이 97,800달러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토요일 오전, 지금 거의 오후까지도 96,000달러대까지 다시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뒤편에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월 비농업 고용 잘 나왔죠. 전월이 18만 건 정도고, 관세 영향으로 한 30% 줄어들어서 13만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예측이었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8만 7천 건이 나왔어요. 특히 3월 대비해서 민간 고용은 오히려 좀 늘어났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관세 이슈가 사실 비농업 분야 고용에는 지금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 지표인데요. 전월과 같은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0.05%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의 실업률이 4.15에 가까운 실업률이라면 이 4월 실업률은 이 4.2에 가까운, 거의 꽉 찬 4.2%라는 차이가 있긴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매우 선방했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나스닥 3대 지수 거의 1%포인트 가깝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고, ADP 취업자 수 변화가 나왔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나왔던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지금 의외로 미국의 고용 지표는 그다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초까지만 해도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바로 금리 인하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팽배했었죠. 근데 이번 주 나온 지표를 종합해보면 고용이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연준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이 하드 데이터로 이제 나오게 되는 5월과 6월 지표까지 조금 더 살펴보고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지금 뭐 고용이 막 부서지고 이러면 굉장히 빨리 내려야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가 원래 6월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7월로 지금 밀리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하늘색 마크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한 칸 옮겨갔고요. 그러니까 5월, 6월까지는 동결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7월부터 7, 9, 10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원래는 6월부터 4차례 하는 거였는데 지금 7월부터 3차례 하는 것으로 한 번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유동성 이벤트 가능성 축소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관세 관련해서는 일본의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진의 인물은 아카자와 료세이라고 해서 일본 경제 재생상이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관세는 기본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유감 표명을 사실 일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국일 경우에.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핀트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무역, 경제, 안보,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고, 일본은 6월 중순까지 지금 합의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요 스케줄 자체는 그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본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일본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자동차라든지 일본 고용의 거의 8%가 이 자동차 산업에 물려 있는데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제 좀 난감하겠죠.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일본의 주요 수출품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관세를 좀 봐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받을 걸 다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진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그런 분위기 같고요. 저는 이날 또 약간 굉장히 의외였던 소식이 뭐였냐면 가토 가스노부 라는 일본 재무상이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국채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걸 좀 시장에 던져볼까?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워딩 자체가 그간 미일 관계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이 돌발 발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미국에 좀 쩔쩔매는 항상, 그리고 호구 잡히는 그런 좀 이미지인데,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 미국 국채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관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좀 우호적인 상수로 그동안 접어놨었던 일본 카드가 뜻밖의 변수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중국 쪽이 약간 진척 속도가 나는 상황이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중국 관영 SNS 계정 하나가 미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운을 뗐다라는 이제 말씀 전해드리면서 곧 중국 정부 입장이,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2일 밤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미국 쪽이 중국과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를 하자고 해서 미국이 진정성이 좀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은 이제 좀 이렇게 자기들이 일종의 허세죠.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결국에는 곧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어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던 것이, 양국의 첫 대화가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라는 것은 이 펜타닐이라는 을 만들기 직전 단계에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 수출과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관세가 20%가 책정이 돼 있죠. 펜타닐로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너네 20% 맞아. 그래서 중국에 이제 미국이 상호 관세 20%를 매겨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 수출을 규제하면 미국 관세를 20% 정도 줄여주는 그런 내용의 협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상 파트너로는 좀 뜬금없지만 공안부 장관 왕샤오홍, 이 양반이 시진핑의 나름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데, 왕샤오홍이 미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만나서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한 가지 사실이 바뀌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짧게라도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뭐냐면 매우 가능성이 높았었던 6월 금리 인하 부분이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급 멀어진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단기간 내에 높은 상승을 소화했었던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자정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일요일 돼서 다시 이제 이것들이 반등할 수도 있고, 앞으로 뭐 월요일에 더 큰 상승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지난주에 상했던 것 부분에서 좀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스닥이 같이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9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의 9일 연속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종료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나스닥 관련해서도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FOMC가 있죠. 그래서 FOMC를 앞두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이익 실현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